그다음 이제 명품 시장 관련한 이야기 한번 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중국 경기 부양책 발표 이후로 유럽의 명품 기업들 정말 난리도 아닙니다. 이 주가 상승이 나타나면서 그 유럽 증시를 조금 이제 들어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경기 부양책으로 인한 소비 진작 효과가 조금 나타나려면 시차가 걸리겠죠. 하지만 시장은 먼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명품 시장의 가장 큰 손이자 명품 대제국을 거느리고 있는 LVMH에서 최근 좀 명품 시장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을 확신하고 있는지 좀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거기 몽클레어의 지분 투자를 시작한다 그런 걸 발표했는데 오늘 나오는 소식으로는 이 오프화이트 브랜드 매각하겠다 소식 나오고 있고요. 결국 이런 뭔가 기업 그 분할, 매각, 그리고 또 인수, 지분 투자 이런 거는 결국 산업이 조금 이제 활기를 찾기 시작하던가 뭔가 산업이 바닥을 쳤을 때 좀 나타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 LVMH에서 버지라블로가 설립했던 오프화이트라는 좀 스트리트웨어 브랜드 이거를 이제 매각한다고 하는데 이게 그 과거에는 정말 잘 나갔죠. 물론 이제 버지라블로 이분이 LVMH의 그 루이비통 남성복 수석 디렉터까지 하면서 정말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절에 좀 이른 나이에 요절하는 바람에 그래서 좀 브랜드 가치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 오프화이트 다시 매각하는 것 같습니다. 2021년에 LVMH에서 인수했으나 2021년 말에 이 버지라블로 오프화이트 주인이 그리고 오프화이트 디자인 총책임하는 분이 죽었다 보니까 그리고 이 브랜드 가치가 좀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경기 둔화도 찾아오면서 2022년부터는 이런 뉴머니룩, 스트릿웨어, 약간 좀 화려하고 그냥 길에서 막 되게 어쨌든 화려하고 로고가 드러난 패션이죠. 그런 패션들 수요는 감소하고, 그리고 뭔가 이런 경기가 좀 둔화된 상황에서는 그냥 이 럭셔리도 좀 조용하고 그런 스몰 럭셔리 그런 걸 즐기는 추세다 보니까 이런 올드머니룩 이 수요가 증가하며 오프화이트 브랜드는 조금 이제 몰락의 길을 걷고 이렇게 매각되는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파페치가 소유한 파페치는 쿠팡에서 인수한 명품 그 거래 플랫폼이죠. 여기를 이제 뉴가즈 그룹이란 또 이 오프화이트 갖고 있는 지분을 갖고 있는 그 럭셔리 디자인 하우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있는데 여기하고 LVMH하고 이 오프화이트에 대한 지분 관계도 조금 복잡하다 보니까 그냥 이거 어차피 버지라블로도 이제 더 이상 이제 잊혀진 존재가 되고 있으니까 그냥 매각하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루스타 얼라이언스라는 여러 가지 브랜드 갖고 있는 기업에 매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근데 LVMH가 어쨌든 최근에 이렇게 뭔가 럭셔리 시장에 브랜드 인수합병 또는 지분 투자 그리고 매각에 나서고 있다 보니까 이 움직임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이 명품 시장 동향이나 의류 시장 동향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27일 이때도 한번 다뤄드렸는데 LVMH에서 여기 몽클레어 지분 투자를 시작했죠. 그럼 몽클레어의 지분 투자를 시작했다는 거는 이 캐시미어를 입은 늑대라고 불리죠. 거의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경영의 교과서. 스티브 잡스도 과거 살아생전에 이제 애플을 어떻게 당신네 그 명품 브랜드처럼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런 자문을 구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이 명품 대제국을 구축하는 데에는 정말 일가견 있는 그 CEO인데 몬클레어에 지분 투자를 했다는 거는 결국 이 베르나르 아르노 CEO가 봤을 때는 이제 럭셔리 아웃도어 시장에 주목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아웃도어 웨어 시장에서도 럭셔리 쪽이 좀 고가 라인업 시장이 커질 거니까 이쪽에 지분 투자를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오프화이트를 매각하는 거는 결국 이런 스트리트웨어 패션 그리고 뉴머니룩 같은 로고가 화려한 패션들 이런 시장은 조금 자기가 봤을 때 더 이상 조금 살기 힘들겠다. 그래서 매각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핵심은 이런 일련의 몬클레어의 지분 투자나 오프화이트 매각하고 이런 것들이 또 중국 경기 부양책 발표 이후에 갑자기 줄줄이 나오고 있는 소식이다 보니까 이 명품 제국의 명품 산업의 가장 큰 손이죠. 명품 제국을 거의 뒤흔들고 있는 LVMH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이 분명히 명품 시장에 좀 풍향계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어떤 명품 브랜드들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나?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주식 이야기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 2024년 2분기 기준 가장 인기가 많은 글로벌 명품 브랜드는 로에베입니다. 로에베는 LVMH 산하 브랜드고요. 로에베가 2024년 1분기에는 3위였는데, 미우미우랑 프라다 제치고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로에베, 물론 이제 로에베 같은 경우에 투자하려면 유럽의 LVMH 사야 되지만 LVMH가 로에베만 갖고 있는 게 아니죠. LVMH 같은 경우에는 여기 10위권 안에는 사실상 LVMH 그 브랜드가 없는 것 같고 좀 밑으로 보면 루이비통 같은 경우에 15위,
보이지가 않네요. 생각보다 LVMH가 갖고 있는 브랜드가 로에베밖에 눈에 띄는 게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가장 잘 나가는 브랜드가 어디하고 또 같이 협업하고 있냐 이런 것도 보면 좋은데 로에베는 온이랑 최근에 협업을 올해부터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협업 사례를 좀 최고와 최고의 만남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패션 플랫폼 리스트라는 곳이 있고요. 전 세계 한 2억 명 정도가 사용하는 플랫폼인데 결국 여기서 뭐 플랫폼에서 거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옷 구매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 외에도 리스트에서 약간 자기들만의 빅데이터를 통해 전 세계 데이터 수집해서 이 어떤 제품이 어떤 의류 브랜드가 인기가 많은지 매 분기 수집하고 의류 업계에서는 이걸 또 성과 지표로 내놓기도 합니다. 네, 리스트 선정 2024년 2분기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패션 아이템은 이 로에베 온 이 두 개 콜라보레이션한 이 신발 제품이었고요. 그리고 결국 이렇게 인기가 많은 로에베 브랜드 이 사례를 통해 로에베하고 온이 콜라보한 사례를 통해 오늘 당장 실적 발표가 있을 나이키의 조금 향방도 체크해 볼 수 있겠는데 결국 이 리스트라는 이 패션 플랫폼에서 내놓은 또 데이터 중에 하나가 2024년 2분기 글로벌 월별 검색량 성장률 1위 한 브랜드는 온이다. 온러닝이 MOM 기준 31%씩, 그러니까 매달 검색량이 월별 31%씩 증가했답니다. 그 정도로 현재 모멘텀을 강하게 받고 있는 브랜드이다 볼 수 있겠고 리스트에서 뭐 분기별 브랜드 인기 순위 1위에서 20위까지 매 분기 제시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2020년까지는 막 1위에서 3위 뭐 세 손가락 안에 들었는데 2020년, 21년에는 약간 22년부터 좀 추락하더니 23년 하반기부터는 이 순위권 20위 안에 들지 못하면서 이제 더 이상 약간 이런 패션 좋아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제 좀 럭셔리 브랜드에서 보면 확실히 이제 2020년에 캐선같이 등장한 로에베가 1위까지 이렇게 등극하면서 정말 놀라운 퍼포먼스 보이고 있다. 체크해 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로에베 같은 경우에는 LVMH 거기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근데 거기서 좀 LVMH는 루이비통이나 다른 브랜드들 비중이 좀 많이 높죠. 워낙 많은 이제 브랜드를 거느리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뭐 온러닝 정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결국 최고의 브랜드인 로에베와 손을 잡고 뭐 최고의 브랜드가 점점 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인기도 가장 강한 트렌드 파워를 보이고 있다. 이런 거 이슈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럭셔리 브랜드 쪽으로 조금 압축해서 본다면은 최고의 인기 브랜드는 결국 주가 상승률이 증명하지 않나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아쉽게 이 명품 브랜드들이 미국엔 사실상 상장된 기업이 코치모 기업 테피스트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눈을 돌려서 유럽 시장이나 뭐 홍콩 시장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최고의 브랜드는 프라다가 맞습니다. 프라다가 YTD 기준 명품 기업들, 뭐 주요 기업들, 프라다, LVMH, 구찌, 모기업 캐링, 그리고 에르메스, 테피스트리, YTD 수익률 비교해 보면은 뭐 구찌 같은 경우에 워낙 많이 추락하고 있다 보니까 마이너스 36% 하락했고 프라다는 올해 명품 시장 어렵다지만 36% 상승한 모습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명품 기업 중에 독보적인 가장 높은 이 주가 상승률 기록 중에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리스트라는 여기 플랫폼 계속 순위 보여드리는데 이 분기별 브랜드 인기 순위에서 현재 프라다가 뭐 2022년부터 사실상 계속 1위 아니면 2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프라다에서 갖고 있는 미우미우 미우치아 프라다 여사의 이름을 따온 미우미우에서 미우미우가 2022년부터 정말 초신성처럼 등장해서 뭐 23년, 24년 지금도 계속 1위 브랜드 로에베, 프라다, 뭐 미우미우 이 셋이서 1위 경쟁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거 중요하게 체크해 볼 필요 있겠고요. 결국 글로벌 패션 시장을 주도하는 브랜드는 미우미우다. 이런 이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우미우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어쨌든 홍콩의 프라다밖에 없고요. 홍콩 주식도 최소 거래 단위가 있다 보니까 이런 이슈는 체크할 필요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명품 시장계의 엔비디아라고 저는 이 미우미우를 좀 평가하고 싶은데 이 엔비디아 하면은 매 분기 이렇게 매출 성장률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매출 성장률조차도 막 세 자릿수에 육박하죠. 세 자릿수 넘어가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미우미우는 현재 명품 시장이 거의 뭐 이제 맛이 갔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침체 상황에도 연 매출 성장률이 이제 2023년 초에는 YOY 40%, 50% 그리고 최근에는 뭐 80%, 90% 이제 뭐 세 자릿수 매출 성장률 넘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결국 명품 시장 다 역성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모든 명품 브랜드가 막 역성장 이제 거듭하고 정말 힘든 상황인데도 매출 성장률이 세 자릿수에 육박한다.
이 점은 분명히 아주 주목할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명품 수요가 살아있는 쪽에서는 모두가 다 미우미우를 구매하고 있다. 이런 거 볼 수 있겠고요. 뭐 미우미우 이런 뭐 가방 라인업도 잘 나가는데 여기가 옷을 잘 만든다는 평가 많이 받더라고요. 실제로 이 미니 스커트보다도 더 짧은 사실상 그 막 속옷이 보일 정도로 입는 이 완전 그 초 미니 스커트 이런 거 이제 뭐 팬츠리스로 그렇게 2022년부터 불리고 있는데 그 룩을 유행시킨 것도 미우미우고 그리고 뭐 최근에 뭐 발레코어 룩이라고 해서 이 신발을 또 뭐라 부르는데, 이거를 까먹었네요. 어쨌든 이런 좀 발레 슈즈 같은 신발을 또 미우미우에서 2022년부터 이제 유행시키다 보니까 결국 현재 패션 시장을 뒤흔들고 있고 모든 유행을 주도하는 브랜드는 미우미우다. 모두가 다 미우치아 프라다 여사의 다음 이제 의류 라인업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지역별 매출 성장률도 미우미우 한번 체크해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모든 지역에서 매출 성장률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 명품 브랜드 중에는 정말 이례적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모든 명품 기업들, 뭐 LVMH, 그리고 캐링, 뭐 크리스티안 디올, 그 버버리 다 말이 아닙니다. 현재 다 역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프라다는 매 분기 플러스 성장은 물론이고 성장률이 가속화되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고요.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매출 성장률 65%까지 성장하면서 사실상 아시아에서 뭐 일본 여행 가서 엔저 노리면서 명품 구매하는 사람들 다 프라다 또는 미우미우 구매하고 있다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약간 아쉬운 부분이 여기 아시아 태평양 쪽인데 아시아 태평양만 매출 성장률 현재 뭐 8%로 좀 저조한 상황이죠. 근데 결국 이것도 이번에 중국 경기 부양책이 나왔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좀 명품을 다시 구매하기 시작한다면은 분명히 최근엔 SNS 시대라 어느 나라에서 유행하면 다 같이 유행합니다. 그리고 중국인들 돈 생기면은 현재 명품 시장 거의 뒤흔들고 있는 미우미우 사러 갈 확률 가장 높다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중국인들 경기 부양책 소비 효과 나타나면은 미우미우로 사러 갈 거니까 이런 쪽 중요하게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미우미우 관련해서 한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이 미우미우 CEO가 최근에 이 LVMH가 얼마나 무서운 기업인지 이것도 LVMH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사례로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크리스티안 디올도 LVMH 소속 브랜드입니다. 근데 이 LVMH는 정말 이 진짜 그 괜히 그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캐시미어를 입은 늑대라고 불리는 게 아닙니다. 이제 돈이 되거나 뭔가 딱 기회를 포착하면 과감하게 이제 딜을 해서 뭐 사람도 데려오고 브랜드도 인수하고 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미우미우가 워낙 잘 나가니까 미우미우 CEO를 9월 초에 디올에서 헤드헌팅을 해갔고요. 그래서 이 현재 그 미우미우 CEO가 공백자리긴 한데 그래서 이로 인해 9월에 분명 프라다 주가가 하락을 크게 하락했었습니다. 미우미우를 사실상 뭐 최고의 브랜드 반열로 올린 분이 떠났다 보니까 좀 그런 우려가 있긴 한데 근데 이 명품 기업들 여기는 CEO 역량도 중요하지만 디자이너 역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류 기업은. 이 디자이너가 미우치아 프라다 여사, 현재 한국 나이로 한 75세, 76세, 뭐 그 정도 되는데, 여전히 현역으로 전 세계 패션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2020년에 영입한 이 라프시몬스도 뭐 미우미우, 남성복 그쪽에 직접 참여하진 않지만, 이 프라다 남성복 라인 그쪽을 강화하면서 두 분 여전히 건재하니까,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라다 주가 한번 체크해 보면은 2021년부터 사실상 뭐 명품 기업들 대부분 명품 기업들 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사실상 팬데믹 그 당시 때만 좀 글로벌 이제 그 셧다운 영향으로 다 돈 쓸 데 없어서 명품 사러 가서 주가 올랐고 2021년부터는 조금 중국 셧다운이랑 중국 경기 침체 영향 때문에 계속 죽어 있었는데 프라다도 거의 2021년부터 박스권에 잠겨 있었지만 이제 미우미우란 브랜드가 거의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성장하고 있다 보니까 과연 박스권 뚫을 수 있을지 앞으로 중요하게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품 시장 그래도 국내 이 대한민국도 명품계에 꽤 큰 손이죠. 그러다 보니까 명품 기업들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을 텐데 이런 이슈도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